산해경의 맨 끝부분인 해내경의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그 요임금, 순임금, 곤, 우, 공공 등등에 대한 전설을 모은 것을 이야기로 꾸민 거, 그 전설을 갖다가 한번 계속해서 전편에 이어서 지금 읽어드리면서 해설할 게 있으면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곤과 우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설이 많이 참고가 됩니다. 그동안 곤이나 우는 중국에서는 전혀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 생각했어요. 인간으로 생각했는데 이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산해경 풀이책을 딱 보니까 이런 전설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우가 신이었다는 걸 자백을 하고 있어요. 전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신이었다. 그거를. 자, 우임금이 바로 이제 황하의 홍수를 다스렸다. 이 산해경이라는 책을 쓴 백익이 우임금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우임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여임금이 생각해보니 매우 그럴듯했다. 이틀이 지나 조회가 열렸을 때 여임금은 순에게 말했다. 순이여, 이리 오시오. 짐이 그대에게 할 말이 있어. 그대가 결혼한 지도 3년이 되었어. 짐이 전에 그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대의 말을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모두가 효험이 있었어. 짐이 보기에 하늘의 역수가 그대의 몸에 있으니 이제 그대가 황제의 자리를 맡을 수 있겠소. 하지만 짐의 생각으로는 아직 그대에게 분부할 몇 가지가 있어. 세상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중자라 하오. 중용을 지키는 거 이런 거네. 중자. 윤궐집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 나오나? 자,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요긴한 것도 중자라 하오. 지우치지도 않고 무엇에 기대지도 않으면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중이니 중은 가장 활발한 것이요. 한 지역에는 그 지역의 중이 있고 한 시기에는 그 시기의 중이 있으며 한 사건에는 그 사건의 중이 있는 법이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천리에 어긋나는 법. 그러므로 그대는 항상 긴장하여 이 중자를 지키고 있어야 하오. 만약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사회가 반드시 어려움에 빠지고 하늘이 주신 복록도 영영 끝나버릴 것이요. 이는 짐이 70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전전긍긍하며 지켜온 바이니 그대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요. 이거 여임금을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요나 순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신 쪽인데, 요만 별도로 또 순만 별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순이 그 말을 듣고 황공해 하면서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이오나 신은 재주와 덕이 없어서 절대로 이 큰 자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덕망 있는 선비를 따로 뽑으시어 선양하심이 실로 다행일 줄로 아뢰입니다. 여임금이 말했다. 짐은 즉위한 이래로 현자를 구하여 이 자리를 전하려는 마음을 지닌 채 살아왔어. 이제 70년이 흘러 그에게 선양하려는데 그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구려. 조정의 어진 신하 어진 이 중에 그대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 비록 천하의 큰 정치를 맡는 일이 굉장히
힘들기는 하나 그대는 아직 젊고 힘이 강하니 천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할 것이요. 그러니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시오. 수는 여전히 겸손하게 사양할 뿐 여임금의 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나중에 대산홍 등이 의견을 올렸다. 순이 굳게 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겸손의 미덕이지만 폐하께서 아직 제위에 계시니 군신의 명의를 뒤집지 않기 위해 제위를 받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신 등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선양의 일을 논하지 말고 당분간 섭정을 하게 하시면 섭정을 해요. 폐하께서는 계속 제위에 계시면서도 군신의 명의가 뒤집히거나 혼잡하게 섞이지 않을 수 없으며 폐하의 양생과 휴식에도 방해되지 않으니 이 어찌 두 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임금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소. 그렇게 합시다. 이게 잠깐 해설 좀 하면은 요는 이제 정치가 피곤해졌어요. 피곤해져가지고 그냥 이제 결국은 두 딸도 주고 순에게 두 딸을 줘요. 아황과 여영이라고 두 딸을 주고 이제 자리도 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렇게 사위에게 왕 자리 물려주는 거 흔했죠. 고대 사회에서는 왕가에서는 푸날루와 결혼이라고 그걸 양급제라고 하죠. 양급제로 해서 2대2 결혼으로 해서 왕과 집안끼리 싸움 없이 이렇게 사위를 새로운 왕으로 삼는 거, 그런 푸날루아 제도가 있었고, 신라 왕 계보를 봐도 거기에도 어쩌다가 한번 푸날루아 결혼제도에 의한 그 사위에게 왕 자리 준 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수는 요는 이제 황제 헌원 씨의 족속이라고 했고, 수는 분명히 맹자 이런 책에서 동이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좀 순이 동이족을 떠나서 지가 자기 결의부치를 떠나서 이쪽으로 좀 붙어가지고 조금 동이족, 공공족, 동이공공 이런 쪽에는 좀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요순 시대에 사흉이 나오는데 사흉 네 부류, 네 족속 가장 흉악한 인간들 사흉이 나오는데 그 사흉이 알고 보면 다 동이족들이에요. 동이족. 요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지, 알고 보면 우리 민족 계통이라고, 한국 계통이에요. 참 숭악한 놈들이죠. 우리 조상님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니. 물론 황제 헌원 씨나 염제 신동 씨나 치우 씨 다 전부 다 세 분 다 그냥 한중일 공통 조상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금 와서는 구별 못하지만 공통 조상이야. 중국의 조상이다? 그런 거 없어요. 자, 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수는 사양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여임금과 군신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본래 여임금의 의도는 순에게 선양하고 단을 쌓아 선양의 전례를 거행하려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섭정을 하게 되었으니 전례는 그다지 화려할 필요가 없고 다만 순에게 특정의 호를 하사하면 되었다.
그래서 순에게 태위라는 호를 붙여주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네요. 태위. 태위. 위자는 위에서 아래까지 편안하다는 의미로 요 위자가 이거 위로 할 때 쓰는 위자인가? 그렇죠? 순이 만백성을 안정시키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섭정은 다음해 정월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환두가 조배하러 왔다가 여임금이 순에게 섭정하도록 했다는 말을 들었다. 환두도 공공과 마찬가지로 사흉에 들었어요. 아주 눈에 가시로 보던 족속인데 워낙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냥 살살 달래고 뭐 배척하고 이런 수준입니다. 요 순이. 자, 그는 여임금의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숭백 고는 우위의 아버지, 고는 동쪽의 뚝이 무너진 일로 여임금에게 경고를 받고 심히 부끄러워 경사로 서울로, 경사가 서울입니다. 직접 와서 변명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런 와중에 수해로부터, 수해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번 경고가 순이 조사한 뒤에 탄핵한 결과라는 말을 들었다. 고는 치솟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순이 뭐란 말인가? 그 녀석이 뭘 한다고 감히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 그는 즉시 태원을 향했다. 아니, 이 태원은 시안, 지금의 서안 옆에 있는 시안인데 그 시안 근처에 태원이 있습니다. 콩태자, 벌판 원자, 콩들판. 고구려의 한때 수도가 태원이었대요. 태원이었다고. 그 나사의 뭐 천문지도, 고구려 일식 기록을 가지고 천문을 되돌려봤더니 나사 거 받아가지고 구글에서 그거 돌렸더니 딱 태원이 고구려의 수도로 딱 나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 다음. 그리고 태원에 당도하여 여임금이 순에게 선양하기 전에 먼저 섭정을 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가 없던 채 마침 환두가 태원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를 방문했다. 고는 환두의 집을 들어서며 공공과 마주쳤다. 공공이 어째서 여기 있는 것일까? 이 공공족이 바로 환웅족, 유웅씨가 되겠네. 유웅씨, 환웅족. 환웅, 단군의 아버지. 환웅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하느님이었잖아. 그 공공이 나왔네요. 공공이 환웅이라고 주장한 거는 신라 얼문화원 정형진 선생님이십니다. 유튜브에 치면은 다 나오는데 아주 제가 강의를 정말로 재미있게 잘 듣고 그러는데 아주 특급 강사 같습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확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원래 공공은 파직되어 관직에서 물러난 후 이거는 이제 공공 족속 중에 하나인데 공공으로 부르는 거예요. 공공 환웅, 진짜 환웅이 아니라 환웅에 속한 자손. 자, 마음속에 원한이 맺힌 그의 봉지로 가서 뱀의 몸에 9머리가 달린 그의 신하 상류와 함께 모반을 꾀하고 있었다. 뱀의 몸에 9머리가 달렸다. 이거 구이족이네.
구이족, 구려족, 치우, 직계, 후손. 여기서 뭐 고구려 나오죠. 고구려. 동이족 9족속 얘기야. 뭐 상류가 바로 이거다 이거야. 이거이면서 실제로 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상류도 신계통이죠. 자, 그는 환도와도 연락하면서 각자 한 곳을 차지하기로 모의하였다. 공공은 서북쪽을 차지하고 환도는 남쪽을 차지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일제히 북쪽으로 치고 올라와 여임금을 폐위하고 천하를 나누기로 약조한 것이다. 그러다가 근래에 여임금이 늙고 쇠약해졌으며 홍수 피해도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련을 명목으로 이곳에 와서 동정을 살피던 중이었다. 먼저 도착한 이는 환두이고 공공이 뒤에 와서 막 상의를 하려는데 뜻밖의 곤도 달려온 것이었다. 이 새 악당은, 아니 우리 이 한민족의 직계 조상 이 동이족들을 갖다가 새 악당이라고 했네. 새 악당. 서로 만나지 못한 지 10수년이 되었다.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은 자연히 이런저런 인사말을 나누다가 나중에는 점차 정치로 이야기가 흘렀다. 곤이 먼저 말했다. 지금 여임금이 나이가 많고 정신이 혼미해져 천하를 시골 농사꾼한테 주려 한다고 하오. 도대체 어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여? 환두가 말했다. 맞습니다. 세상 어디 그런 도리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쫓아내고 사위를 총애하다니 정도 없고 이리도 없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노망이 났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임금이 자기 아들 균인가? 애가 좀 이상해요. 자기가 보기에 이상하다 이거지. 균인가 상인가인데 바둑을 가르쳐서 교화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바둑판 만들고 바둑 가르치고 이런 것도 시도했었어요. 단주구나, 단주야 이름이. 바둑판 얘기하니까 이제 떠오르네. 단주의 아들, 여임금의 아들 단주. 근데 너무나 불초해서, 자기 생각에 너무나 불초해서 이제 순한테 넘겨준다 이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자, 공공이 말했다. 자기 딸을 시골뜨기한테 시집 보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한 일도 할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신의 정처가 낳은 딸을 여왕으로 만들어 순에게 시집 보낸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그거야 집안일이니까 우리가 간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는 큰 그릇이고 천자의 자리는 큰 자리인데 그는 옳고 그른 것도 상관하지 않고 천하가 원하는지 아닌지 동의하는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멋대로 권력을 남에게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천하를 팔고 만 백성을 팔아넘기는 큰 죄라 해야겠지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정의를 세우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두가 그 말을 듣고는 찬성하면서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곤이 물었다. 두 분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공공이 대답했다. 내일 아침 여임금을 아련하여 간언하겠소. 간언해도 듣지 않으면 내 땅으로 돌아가 백성들에게 그가 사사로이 천하를 주고받은 죄상을 알리고
그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포하겠소? 환두가 말했다.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여임금이 비록 정신이 혼미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그의 수하인 기, 뇌, 사악 등의 구관 괄호 열고 개구자 관자 써서 벼슬관자 개처럼 아첨밖에 모르는 관리라는 뜻으로 보인다. 괄호 닫고 구관들을 죽어라고 여임금의 비위만 맞추는 것이 장래의 지위와 넉봉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언을 해도 분명히 듣지 않을 것이고 공연히 헛수고만 하는 것이지요. 저는 내일 아침에 조배가 끝나면 곧장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그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낼 생각입니다. 만약 그 시골뜨기가 결국 천자 노릇을 하게 된다면 저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토벌할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곤이 그 말을 듣고는 마찬가지로 격앙된 목소리 어조로 말한다. 간언할 것은 간언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면 잘못이 내게 있게 되지요. 그러나 간언을 해도 듣지 않아서 그 후에 우리가 연합하여 고사한다면 명분도 바르고 이치에도 맞아 천하 사람들도 비난하지 못할 것이요. 공공은 곤이 자신의 직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본래부터 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곤이 거사를 하겠다는 말에 힐난조로 대꾸했다. 우리는 봉해진 국가가 있으니 그곳을 근거지로 삼을 수 있어. 당신도 봉국이 생겼는데 가서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의지할 데도 없어질 테니 어떻게 큰 일을 치를 수 있겠어? 공공의 말에 곤이 화를 내며 말했다.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마리 맹수에 비유하자면 내 뿔을 고추 세우기만 하면 성이 되고 꼬리를 들면 깃발이 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대들 두 분만 재주가 있습니까? 공공과 환두는 곤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날 세 사람은 조정에 함께 도착했다. 여임금이 먼저 곤을 바라보면서 기주 동부에 크나큰 재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책망한 후 다음부터는 홍수를 막는데 각별히 신경 쓰라고 분부했다. 또다시 소홀히 하면 법대로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곤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황제의 말을 반박하려는데 공공이 말을 꺼냈다. 신이 멀리서 오는 길에 소문을 들으니 황제께서 천하를 순에게 선양하려 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요가 말했다. 그렇소. 그런 일이 있었소. 공공이 말했다. 황제께서는 지금까지 항상 성스럽기 짝이 없고 지혜가 밝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하여 천하를 한낱 필부에게 넘기려 하십니까? 천하라는 것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함께 가지는 도구이니 넘겨받을 사람의 재주와 덕망이 천하의 중책을 맡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법이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 필부라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소? 만약 재능이 부족하면 귀한 집 자손에게라도 절대 천하를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도리요. 짐이 사람을 취할 때는 오직 재주와 덕망만 묻고 신분의 귀천 따윈 묻지 않소. 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대단히 불쾌해져서 말했다. 불길합니다. 천하를 필부에게 넘긴다는 것이 말입니다. 여임금이 말했다. 어째서 불길하다 하시오? 자고로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여쭈옵건대 황제가 천하를 필부에게 넘기는 것은 어느 시대의 어리석은 황제로부터 취하신 법인지요? 여임금이 말했다. 이전 왕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물을 필요가 없소. 천하의 군주된 사람이
재주와 덕망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신분의 귀천을 중시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요. 곤이 이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서 말을 가리지 않고 내뱉었다. 신이 옛 어른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늘의 도를 얻으면 황제가 되고 땅의 도를 얻으면 삼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은 땅의 도를 얻었으니 신을 삼공으로 삼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째서 신을 삼공으로 봉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필부를 황제로 삼으십니까? 황제께 여쭙겠습니다. 순이라는 한낱 필부가 하늘의 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마디 딱 보태면은 고는 백마라고 하잖아요. 백마. 백마로 태어났다. 황제 헌원씨의 직계 후손으로 백마로 태어났으니 여기서 아무래도 마한 할 때의 마한할 때의 마가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마씨도 여기서 나왔겠네. 마씨. 자, 여임금은 그가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일이 따지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순이 하늘의 도를 얻었는지 아닌지 정확한 근거는 없어. 그러나 짐이 천하를 그에게 넘긴 후에 그가 만약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짐이 그 책임을 지겠어. 짐의 의사는 이미 결정되었으니 여러분은 조용히 그 결과를 관찰하시오. 이 시각 이후로 다시 논쟁할 필요가 없어. 곤과 공공은 이 말에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환두는 소매 속에 손을 넣은 채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전설이 아주 중요해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공공이나 환두, 곤의 활약에 대해서 고서에, 중국의 고서에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겨우 짧은 한 줄 이렇게 나오다 말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주 잔뜩 나오는군요. 그래서 참 가치 있는 전설이네 이게. 자, 다시 본문. 제약당은 조정에서 물러난 후 한 곳에 다시 모였다. 환두가 말했다. 이 몸은 어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간언을 한들 무익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제 생각이 틀림없었습니다. 공공이 말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제 말한 대로 결행합시다. 환두도 찬성했다. 공공이 곤에게 물었다. 숭백은 어떠하십니까? 그러자 곤이 한맺힌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몸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 세 사람은 이야기를 마치고 각자 흩어졌다. 다음날 그들은 차례로 경사를 떠났다. 환두는 경사가 평양인데 여임금 때의 수도가 평양이라고 나왔어요. 평양. 자, 환두는 도중에 경문을 써서 여임금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번 왕위 선양의 부당성을 심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공공도 서북방으로 돌아갔다. 고는 경사를 떠난 후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제방을 쌓는 작업도 실패해서 여임금의 책망을 들었고 게다가 강하게 간언하다가 조정에서 심사만 상한 꼴이 된 것이다. 또 환두와 공공은 모두 근거지가 있어서 그것을 빌미로 자신에게 무능력하다고 비웃다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아 황량한 들판에서 밤을 지낼 때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어째야 좋을지 모른 채 있는데 갑자기 여임금이 중요한 사안이 있어 상의를 해야겠다며 입주하라는 전가를 보내왔다. 고는 그 전가를 듣고는 더욱 화를 내며 말했다. 내 말을 들으시지도
않더니 또 나를 불러 뭘 하시려고 이러신답니까? 나는 안 가겠어. 전가를 가져온 사신은 별수 없이 돌아가 사실대로 보고하는 수밖에 없었다. 곤도 원래 일하던 강변으로 돌아갔다. 곤은 강변으로 돌아온 후에도 심기가 불편해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식욕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화가 닥치고 말았다. 밤중에 큰 비가 내리더니 산에서 홍수가 터져 아래로 맹렬하게 흘러내린 것이었다. 열양산에서 맹문산까지 곤이 쌓아둔 9길 높이의 뚝이 수백 리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 7, 8곳이 무너져 홍수가 났다. 그 기세가 마치 수만 마리 말들이 뛰는 듯했고 물살 흐르는 소리가 100리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 백성들은 저다 놀랍게 여서는 도망갈 곳도 없이 모두 파도에 휩쓸려가 버렸다. 어떤 이는 집 옥상으로 올라갔지만 홍수가 닥치자 기둥이 요동을 치며 집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결국 물고기 밥이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 통째로 쓸려가서 종적조차 알 수 없었다. 한꺼번에 물이 터져 흘러내리면서 시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쌓였으니 실로 전에 없던 재앙이었다. 고는 이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에서 급히 큰 배를 타고 나와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천하의 대재앙 속에 휩쓸려 다시 인간 세상에 발을 디디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넘치는 물을 바라보며 대성통곡을 하다가 나중에는 고함을 질렀다. 좋다! 이 한 몸 죽어 없어지면 될 것이야! 그는 배의 차이를 열고 물로 뛰어들려 했다. 그러나 뒤에서 대장과 수해 두 사람이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는 황급히 곤을 막으며 말했다. 주공,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잡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내가 10년 동안 쌓은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지금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본단 말이냐? 이제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러니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대장이 말했다. 절대 안 됩니다. 큰일을 처리하다가 우연히 실패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물며 주공께서는 평소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 주무시면서 바람을 맞고 비를 맞으시며 갖은 고생을 하셨으니 이런 충성을 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설령 죄가 있더라도 그것은 직무상 저지른 죄일 뿐입니다. 주공께서 자결로서 백성에게 사죄하신다면 이전에 치수를 맡았던 공공은 어떻습니까? 그는 41년간 치수를 맡으면서 주색에 빠져 문란했지만 후에 천자께서는 그를 면직시키기만 하셨지 그의 죄를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도 꺼릴 것이 없는데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곤이 탄식하면서 말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전에 기주 동부에서 실패한 일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또 실패한 것을 어찌 다시 우연이라고 하겠느냐? 나와 공공을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야. 그는 이익과 녹복만 밝히고 양심이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사람이 큰 일을 맡으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내 나름의 정책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서 성공하면 내 공이고 실패하면 내 죄일 뿐 억만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실험물로 삼거나 놀이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 내 정책은 실패했고 그 정책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죄를 인정하고 자결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사죄해야 비로소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정책이 틀려서 일을 그르쳤다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고 방법을 바꿀 수도 있지만 한 번 실패하면 2번이 되고 2번 실패하면 3번이 되는 법이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권력을 손안에 쥐고 백성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일이나 승냥이 같은 성격에 독사 같은 마음을 지녔으니 이 숭백고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제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어라. 수혜가 말했다. 주공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주공의 치수 정책은 모두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결코 백성을 해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사 여러 백성을 다치게 했더라도 백성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곤이 또 단식하면서 말했다. 어떤 정책이 정말로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거짓으로 위하는 것인지는 그 정책을 시행해 봐야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공한다면 백성과 나라에 정말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봐야 하며 실패한다면 해를 끼친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살펴야 한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해야 알 수 있는 법이다. 지금 내가 실패해 놓고도 죽지 않는다면 이전의 백성을 구하려는 뜻이 결국은 가짜라는 것이니 그대들은 나를 죽게 두라. 대장이 말했다. 주공의 말씀은 과연 옳습니다. 하지만 소인이 보기에는 백성에 대한 말을 위해 꼭 죽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솜씨가 아주 절묘한 자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어떤 사람을 찔렀는데 한 번에 죽이지 못하자 종적을 감추었답니다. 소인은 이것 또한 일종의 책임지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 곳을 택해서 속세를 떠나 성명을 감추고 일생을 보내십시오. 게다가 공자도 여기 아니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공자라고 하는 거는 아들이 아들. 주공께서 만약 백성들에게 사죄하기 위해 자결하시려면 조금 있다가 공자를 만나신 후에 모든 집안일을 분부하시고 그리하셔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고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수혜가 말했다. 대장의 말이 맞습니다. 주공이 은둔하시면 저희 둘이 따르며 잘 돌보겠습니다. 바다 끝이건 하늘 끝이건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곤이 단식하면서 말했다. 그대들이 이렇게 아껴주니 감동이네. 결국 죽어야 할 몸이지만 그대들 말대로 잠시 미루기로 하지. 내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무척이나 후회되는군. 아들이 바로 나중에 우임금이 돼요. 우인데 우임금이라고. 자, 하나라 세운다고 하는. 자, 아들은 그날 나에게 권고했었지. 그 녀석은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오늘은 그만 이야기하도록 하세. 고는 뱃머리에서 배 안으로 들어가 앉아서 대장에게 붓과 대쪽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대장이 가져온 것들을 받아 글을 써내려갔다. 내 아들 문명에게 쓰노라. 아니 문명이 이렇게 그럴 문자 목숨명자 문명 이게 우의 이름이래요. 우의 이름. 우의 이름. 우리나라에도 우씨가 있잖아요. 우씨. 우임금 성씨야 이게. 우임금 성씨. 자, 오늘 일이 이미 실패로 끝나 죽음이 아니면 백성들에게 사죄할 길이 없게 되었구나. 이 아비는 바로 물에 뛰어들어 죽을 작정이었으나 대장과 수의 두 사람이 말리는 바람에 잠시 뒤로 미루기로 했다. 나는 평생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며 살아왔으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도 이번 사안은 이치로 따져도 응당 내가 죽어야 하고 법으로 따져도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그러니 죽는다 하여 어찌 한스럽겠느냐. 지금 잠시 미루는 것은 생에 연연해서도 아니고 여행을 바라는 마음도 아니며 오직 너를 보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이 아비가 수십 년 수리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한낱 종이에 그려본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정확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정작 실행에 옮겼더니 도처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에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구나. 더 큰 잘못이라면 상제의 식양을 훔친 것이 상제가 나왔네. 이 상제가 바로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 상제가 하나님이에요.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기독교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상제가.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엘 샤다이 상자가 샤라고 다 나와 있죠. 쟤는 구개오마 일어나기 전에는 그치 다이 상제가 나왔어요. 예, 상제의 식양을 훔친 것이 나 혼자만의 비밀인 줄 알았으며 이 식양은 그냥 씨를 뿌리지 않아도 온갖 곡식,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잘 자라는 흙이에요. 이게 하느님이 하느님 땅에 있는 거구만. 하늘나라 바로 엘 샤다이 거기에 있는 흙이래요. 자, 식양을 사용해서 공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혹시 상제께서 내가 식양을 훔친 것을 노여워하시어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일까? 이게 뭐 곤이나 뭐 우나 다 이게 이 시대 요임금 순임금 뭐 그 위 때 다 하나님 섬기던 부류네요. 하나님이 파견한 신들이야. 그러니까 사망오제가 이게 알고 봤더니 하늘나라 하느님이 파견한 신들,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실제. 자,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 더 이상 더 말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아침에 죽은 몸이지만 너에게 서찰을 쓰는 것은 첫째, 부자간의 정이 남아 한마디 말을 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야 내가 장래에 서러움을 품지 않을 것 아니냐. 둘째, 이번 재앙은 손실이 아주 커서 내 한 몸 죽더라도 지은 죄를 씻기 어려우니 네가 못난 아비 대신 나라를 위해 홍수의 피해를 최대한 막아주기 바란다. 내 공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죽은 다음에라도 내 죄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너의 학식이 이 아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번에 내가 해준 충고를 듣지 않았던 것이 지금 너무도 후회스럽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구나. 다만 내가 앞으로 치수사업에 임하여 마음을 비우고 선을 따르며 절대 이 못난 애비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 서찰이 너에게 전해질 때면 나는 이미 구천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봐도 이제는 너 혼자뿐이니 방법을 잘 모색해서 앞사람의 허물을 덮는 데 애써야 한다. 내 아들아, 이제 영영 이별이구나. 자, 일단 여기까지 하지요. 이상